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호흡의 기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이거는 그 호흡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호흡의 기술이라는 책 내용이랑,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경험을 이제 믹스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퀴즈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저 호흡을 해야 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울리는 거거든요. 호흡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태어나면서 이제 호흡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호흡을 못하면 이제 죽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평생 이제 호흡하는 존재를 위한 숨쉬기의 과학, 이제 이게 이제 서문에 이제 적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죠. 계속 한평생 태어나서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계속 잘 해야 좋은 그 삶을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죠. 보통은 본인이 다 숨을 잘 쉬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숨을 잘 못 쉬고 있어요. 코 고는 쉬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잠잘 때도 숨을 잘 쉬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코 고시는 분. 그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본인이 잠잘 때 그 잘 못 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수면 트래킹하는 앱들 같은 게 있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코 고는 소리가 이렇게 녹음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게 이제 단순히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런 단순한 메커니즘이 아니고, 대기 중에 산소를 섭취를 하고 이제 CO2를 이제 배출하는 이제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몸과 이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명상을 하면 이제 이완을 시키려고 이제 명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 명상의 핵심은 호흡하는 거거든요. 호흡을 통해서 그 심신의 안정을 이제 취하는 거거든요. 흉식 호흡이라고 복식 호흡이 있는데, 이제 복식 호흡을 하면 복직근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횡격막도 써야 되고. 그럼 이제 코어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전혀 이제 안 쓰고 있는 거죠. 네. 특히나 이제 호흡이라는 거는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보다 날마다 이제 호흡하는 공기가 이제 13.6kg고, 세포가 소비하는 산소가 0.77kg인데,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이제 매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강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는 이제 맨발 걷기랑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증 부분에서도 이제 호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제 꾸부정하게 대부분 흉식 호흡을 하고 있어요. 테스트를 해보면. 이제 호흡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이 폐 끝까지 이제 호흡을 해서 이제 공기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흉식 호흡을 하면 여기까지 못 채우거든요. 여기밖에 못 채워요. 그러면은 원래 몸이 필요로 한 산소가 이제 부족해지는 거죠. 그럼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쉬어야 되거든요. 더 많이 쉬고 이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호흡 보조근을 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수는 더 늘어나고 필요하긴 더 필요하고, 점점 이제 악순환을 이제 걷게 되는 거죠. 네. 호흡 보조근들이 이제 우리가 치료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목 어깨 아프다고 하면 뭐 사각근이든 뭐 흉쇄유돌근이든 대흉근이든 소흉근이든, 치료받을 때는 괜찮은데 또 뭐 집에 가면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니 내가 호흡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를 풀어서 이완을 시켜서 호흡이 바뀌어야 이게 안 아픈 거지, 호흡이 안 바뀌니까 계속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자분한테 설명을 하고 좀 이제 그 호흡 패턴을 좀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호흡수랑 이제 입안에 이제 그 장애물들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자, 다들 이제 손을 이제 가슴이랑 배에 이렇게 올리고 제가 30초로 카운트를 한번 해볼게요. 본인은 들이쉬었다 내쉬었다를 한 번으로 이제 카운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0초 동안 숨을 몇 번 쉬는지, 그리고 어떻게 쉬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카운트 한번 해볼게요. 30초. 몇 번 쉬었어요? 9번. 그럼 18번 쉬는 거잖아요. 네. 배에 나와요, 안 나와요? 가슴만 움직이죠. 뭐. 의식해서 호흡해서 그런지 배도 나와. 아, 배도 나오고. 그럼 같이 하는 거잖아요. 흉복식을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은 9번. 어떻게 숨 쉬어요? 가슴이 올라와요? 같이. 선생님은 7번. 같이. 자, 6번 이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복식 호흡을 하면 이렇게 많이 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당겨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쉴 수가 없어요, 빨리. 그래서 복식 호흡을 하면 굉장히 천천히 숨 쉬게 되거든요. 보통 10번 이하로 보통 1분에 10번 이하로 보통 숨 쉬게 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 9번 쉰다는 거는 1분에 18회 정도 쉬는 거니까 그 정도 쉬면은 대부분 흉식 호흡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그리고 이제 기도 상태는 집에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 해서 저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입을 벌렸을 때 목젖이 저 정도 보여야 이제 기도 상태가 이제 좋은 상태. 저는 3단계입니다. 네. 4단계도 아마 있으시고 저러면은 혀가 이제 기도를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코를 골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혀를 내밀어서 이제 치흔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보이시죠? 네. 저렇게 이제 치흔이 있다는 거는 내 입 안에 이제 그 구조보다 혀가 작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계속 이제 씹히는 거죠. 예. 그러면 혀가 상대적으로 이제 입안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니까 기도가 이제 좋을 수가 없는 거죠. 대부분의 환자분들 제가 체크해 보면 호흡수가 12회 이상이고 흉식 호흡하고 있고 목젖은 안 보이고 혀의 치흔이 대부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호흡의 기술이 이제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거는 이제 진화랑 연관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코가 막히고 코를 골고 숨을 쌕쌕거리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거든요. 인간의 특성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호모사피엔스로 되면서 이제 뇌는 커지고 턱이랑 이빨은 이제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커지면서 이제 호흡해야 되는 공간들을 이제 뇌가 차지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강 구조가 이제 작아지니까 호흡할 공간 자체가 이제 좁아져 버리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진화하게 되냐면 진화라는 건 진보가 아니거든요. 더 나아지는 게 아니고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냥 변한다는 거거든요. 진화는. 네. 그래서 잘못 진화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하버드대 이제 뭐 생물학자 데니얼 리버맨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생각해낸 개념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불과 석기를 쓰면 요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리를 하게 되면 이게 음식물에 에너지를 섭취하는 게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제 남아 돌게 되는 거죠. 그 이전에 비해서. 그러면 그 에너지가 이제 뇌로 가서 뇌를 이제 성장시키게 된 거거든요. 뇌가 커지면 이제 자기가 사용해야 될 공간이 필요하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에어웨이 쪽으로 이제 먹어버린 거다. 이 사회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유식도 먹고 분유도 먹고 그리고 가공식품 먹으니까 그 부드러운 음식만 계속 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치아나 이제 이 구조물들이 이제 발달을 잘 못하는 거죠. 저희 같은 옛날 사람이라 이 젊으신 분들 차이가 뭐냐면 젊으신 분들 턱이 되게 갸름해요. 그리고 어릴 때 보면 그 덧니나 이런 게 엄청 심해. 이게 왜냐면 구강 구조가 발달을 못하는 턱이랑 여기가 발달을 잘 못하는 거죠. 치아가 이제 울퉁불퉁하니까 이제 구강기 써서 넓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트렌드가 바뀌긴 했는데 예전에 이제 발치하거든요. 발치해서 그 구조를 더 작게 만들어 버려요. 근데 혀는 또 이제 더 커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구강 구조를 넓히기 위해서 이제 뮤잉이랑 이제 껌 씹기 같은 걸 턱을 좀 크게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네. 그리고 호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복식 호흡과 바른 자세를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호흡의 기술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숨 쉬는 분들도 있거든요. 코로 숨을 쉬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건데. 근데 이 당연한 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흉식 호흡이 아니고 복식 호흡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바른 자세로 천천히 쉬어야 돼요. 빨리 쉰다고 호흡이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천천히 쉬어야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죠. 입이 아니라 이제 코로 쉬어야 되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 숨을 쉬어야 가온 가습 여과가 되고 그리고 이제 비점액층에서 이제 그런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항균 작용도 있거든요. 코랑 이제 뇌는 당연히 이제 연결돼 있는 거니까 교감 부교감 신경을 이제 자극을 해서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호흡을 통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슴이 아니라 배로 호흡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배로 호흡을 해야 이제 횡격막 호흡을 하는 거고, 횡격막을 움직임으로 해서 이제 배를 움직이면서 복직근을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횡격막을 써서 이제 횡격막을 사용하면 그게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코어 운동이 되는 거고, 이 횡격막의 움직임에 의해서 장 운동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복식 호흡을 하는 게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죠. 호흡만으로 봤을 때도. 예. 그리고 이제 부가적인 효과는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복식 호흡 하려면 배가 이제 그래도 이렇게 좀 자세가 좀 좋아야 호흡이 좀 편해지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숨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 자세를 바로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식근을 계속 이제 움직이면서 써야 되니까 나름 코어 운동도 되고, 그리고 횡격막을 움직이면서 횡격막 움직임에 따라서 장 운동도 되고,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그리고 천천히 호흡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아까도 교과서적으로는 남자는 한 12에서 14, 여자는 이제 14에서 16인데 대부분 그거보다 더 많이 쉬고 있거든요.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호흡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이완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상이나 이런 거 이제 해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호흡수가 1분에 보통 한 6회 정도 더 이하로 보통 호흡을 하게 시키거든요. 천천히 이제 그런 릴렉스된 음악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호흡의 장애물을 없애야 되는데 좁은 구강 내 구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 구부정한 자세가 이제 제일 이제 호흡의 장애물이 되는 거죠. 뮤잉이라고 이제 하는,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뮤잉이라고 혀 바닥을 입 천장에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해보면 턱이 이렇게 좀 올라가요. 그래서 한때 유행했습니다. 이 무턱을 이렇게 성형하는 것 같은 느낌처럼 이제 만들어 준다고. 그래서 껌을 씹고 껌을 이제 입 천장에 붙이는 이렇게 이제 동작을 하면 이제 뮤잉이 되는 거죠. 껌도 씹고 뮤잉도 하는 이제 일석이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럼 뮤잉을 이제 계속하면 저기도 나오지만 턱 관절에도 좀 영향을 주고, 그리고 호흡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제 이 턱 처지는 것도 이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갸름한 턱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구부정한 자세는 호흡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요런 이제 쿠룬타라고 하는 걸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얘기한 이제 호흡법이 이제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네, 다른 것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가벼운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이제 불거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호흡을 통해서 이제 몸의 산 염기 상태를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호흡을 과하게 하고 있다면 당연히 천천히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이 현대 사회는 대부분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기 때문에 호흡을 천천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의 단점들은 선천적인 결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남용한 탓입니다. 네. 이 훌륭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문명의 병,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 등 10대 사망 원인 중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 물, 집, 뭐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뭐 유전적으로 이제 걸릴 확률이 있지만 다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만 잘하면 안 걸릴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숨쉬기라는 거. 숨쉬기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린 특히 이제 통증을 치료하는 사람이니까 환자분한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교육을 해줘야 된다. 언어를 익히듯 숨쉬기도 익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모르고 있거든요. 환자분들은 다 모릅니다. 100%. 그래서 이제 한번 해봅시다. 호흡을. 요렇게, 요렇게 앉으시면 바르게, 바르게 앉으시고, 그리고 제가 카운트를 할 건데 5.5초에 한 번씩 5.5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5.5초 동안 내쉬는데 배로 호흡하시는 겁니다. 네, 카운트를 한번 어디 있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5초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집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환자분한테 호흡 교육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